2023년 달력을 한 장 앞둔 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도착층 안내 전광판을 연신 올려다보며 사진으로 담았다. 도착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마중 나왔는데 지연이란 표시로 힘이 빠지나 싶으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유리야!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싶은 걸 참고 두 팔 벌려 안아본 딸은 여전히 마르고 여리여리 소녀 같았다. 딸이 올 날이 다가오면서 딸 뭐 먹고 싶어? 고기랑 엄마표 파김치. 그날로 쪽파김치와 깍두기를 담고 항아리를 사서 처음 갖게 된 정원 한켠에 묻고 큼지막하게 썰어 담은 석박지와 쪽파 갓김치를 묻었다. 도착하는 날 아침 농협 하나로 마트에 들러 한우를 사고 장을 보았다. 나의 2023년 겨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 만에 친정 나들이를 온 딸과의 죄회로 이렇듯 설레고 행복하게 시작되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과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 있는 겨울. 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나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뭘 기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쩐 일인지 조금 지치는 마음 때문에 에너지가 퐁퐁 솟아나질 않는다. 너 왜 그러니? 라고 말을 걸면 어느새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이고 코가 시큰거린다. 갱년기도 지났는데 재미가 없다. 겨울은 내게 따뜻하고 즐거운 기억이 많은 계절이다. 추운 겨울이면 아버지는 대나무를 낫으로 가르고 톱으로 자른 뒤 칼로 다듬은 다음 불에 그을려서 스키를 만들어 주셨다. 갈색이 짙어지고 딱딱했던 대나무가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걸 지켜보노라면 마냥 신기하고 좋았다. 나는 완성된 대나무 스키를 신고 온통 스키장으로 변한 경사진 신장로 하얀 눈 위를 이리저리 내달리며 추운 줄도 모르고 스키 타는 재미에 푹 빠지곤 했다. 배고픈 것도 있고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다 보면 영순아! 스키야! 이 집 저 집에서 목청껏 부르는 엄마들 소리도 여러 번 울려 퍼지곤 했다. 그뿐이랴 벙어리 장갑은 이미 젖은 채 손이 시린 것도 입고 놀다 살이 터 손등이 갈라져도 마냥 좋았던 시절이다. 아버지는 대나무를 얇고 섬세하게 깎아서 방패연이나 가오리연도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신나 겨우내 바람 따라 하늘 높이 연을 날리고 친구들과 연싸움을 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미소가 번지고 따스하다. 하얀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쓰고 표정 하나, 말씀 한마디로 권위가 섰던 엄격한 아버지. 휜둥이이자 막내딸이었던 내게는 더없이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셨구나. 국민학교 5학년 때에야 전기가 들어온 깡촌에서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서울로 전학을 하면서 부모와 떨어져 나보다 15살 많은 큰언니 집에서 살게 되었다. 방이 여럿, 거실과 부엌, 잔디마당에 그네가 있는 커다란 단독주택이었다. 그곳에 내 방도 한 칸 있긴 했지만 불은 넣지 않는 냉방이었다. 밤 늦도록 온몸이 시리도록 공부를 하고 나서 조카방에 가서 잠을 잤다. 시골에선 논 면마지기와 집이 있어 보릿고개 시절에도 쌀밥을 먹었던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서울에 와서야 처음 깨달았고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사춘기 소녀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 딸 집에 방문하신 아버지께 막내딸 정신병원 보내고 싶지 않으시면 자취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드려서 여고 시절부터는 자취생으로 살았다.
철없던 그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버지께 얼마나 아프고 시린 말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다. 그럼에도 나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주르르 흘리셨던 아버지의 모습에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느껴져 안도했다. 4년 만에 집에 온 딸은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가고 싶던 곳 여행을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느라 분주하다. 나와 남편은 딸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 모처럼 요리를 해서 먹으라 하면 다이어트 한다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먹어보지도 않는다. 이게 뭐 그리 서운할 일인가? 4년 동안 얼마나 오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부모로서 더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는 게 당연한데 나는 왠지 서운하다. 딸이 오면 이러쿵 저러쿵 주저리 그동안 밀린 얘기 실컷 해야지. 딸이 오면 이것저것 만난 거 많이 해먹어야지. 그렇다. 나에겐 딸이 오면 함께하고 싶은 게 그렇게도 많았다. 해외살이 10년 이상 딸과 떨어져 지낸 엄마의 고픈 마음. 그 기간 결혼해 또 다른 나라에 살게 된 딸이 친정에 왔으니 친구처럼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런 기대가 무너졌다 생각하니 실망감이 컸나 보다. 나의 생활 패턴은 결혼 이후로 쭉 가족 중심이고 가족 우선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도 나처럼 우리 식구 중심으로 생활할 거라 믿었는데 아이들은 생각도 취향도 전혀 다른 것 같다. 가족 구성원 간의 독립적인 삶과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단 것을 잘 알면서도 괜히 서운하다. 유치하게. 며칠 전 딸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걱정스러워 보살피느라 심신이 분주한 중에도 나는 즐겁다. 미각이 살아있어서 해주는 음식마다 잘 먹고 종일 딸이 집에 머물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다. 싫어한다던 가지 요리를 먹어보고 세상에 이렇게나 맛있어? 내가 먹던 가지 식감이 아니야 하며 한 접시 뚝딱 비우고 지금까지 먹어본 돈가스 중에 엄마 돈가스가 제일로 맛있다는 딸. 단호박죽이 먹고 싶어 엄마. 내일은 낙지볶음 해줘. 매콤한 게 먹고 싶어. 말하는 즉시 실행에 옮기는 나는 천상 엄마다. 한 번도 친정 엄마에게 먹고 싶은 걸 요구해 본 적 없는 나로서는 내가 바라던 엄마상을 내 딸에게 건네며 대리만족하는 것 같다. 나에게 엄마는 늘 애잔하다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한이 많아 가슴에 불덩이 하나 가진 여인. 45에 생긴 아이를 지우고 싶어 이런저런 시도를 했으나 결국 막내딸을 낳았던 엄마. 마음은 늘 안쓰러운 막내딸이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기세에 눌려 집안의 짐을 지운 큰딸에 대한 미안함으로 한 번도 막내딸 편을 들어주지 못한 엄마. 그런 엄마에게 난 친절하지 않았다. 엄마는 늘 오빠 편이고 큰언니 편이었다. 내가 어떤지는 관심도 없다고 생각했다. 보고 싶어도 방학 때만 잠깐 볼 수 있었던 엄마를 만날 때만 끌어안고 반가워하다가 잔소리를 조금이라도 건넨다 싶으면 짜증을 냈던 막내딸이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었던 엄마. 내가 목 놓아 불러도 뒤도 안 돌아보고 서울 큰언니 만나러 가던 엄마. 먹고 싶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엄마한테 혼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잔치집의 부엌. 아침을 먹고 엄마 뒤를 쫄래쫄래 따라 나섰다가 어스름할 즈음 도착한 외삼촌 집에서 엄마는 어른들과 있고 나만 홀로 조그만 방에 남겨졌던 저녁이 아직 선명하다. 그런 엄마가 우리 막둥이 미역국 한번 못 끓여줬다.
오빠가 큰조카의 3교대 근무에 맞춰 차로 출퇴근시키는 거 보고서야 우리 막내딸이 저리 힘들었겠구나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결혼한 막내딸이 중풍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걱정돼서 서울에 올라와 우리 집을 방문하셨던 엄마. 미역국을 끓이다 문득 엄마 생일이 언제였지? 음력 설날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언니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언저리 기억만 있다. 명절에는 거리가 멀어 가지 못하고 설날 전 어느 즈음에 엄마 생신을 맞아 친정 나들이를 다녀오다 보니 기일만 기억하고 살아간다. 유난히 힘들었던 두 아이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니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라는 문장이 새롭게 다가온다. 그것을 감내하고 나에게 인생이란 선물을 준 엄마. 9살 때 동네 개에게 허벅지를 물린 나를 업고 장마로 허벅지까지 차오른 거친 물살을 가르며 십리길 병원을 오간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면 전화기 너머라도 대답해줄 엄마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득 고아가 된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이해되곤 했다. 내 편을 들어주지 못했어도 엄마는 그렇게 내 생명을 지키고 나의 안위를 보살폈구나. 엄마 마음이 요즘에 내 마음 같았을까? 막내딸에 대한 그리움과 곁에서 챙겨주지 못하는 안쓰러운 마음에 엄마 나름 챙겨주고 싶어서 건네는 호의를 나는 심드렁하게 받거나 짜증내기까지 했던 막내딸이었다. 엄마 마음도 모르는 막내딸의 어리광이 몹시도 소원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받아준 엄마가 너무나도 그립다.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애들은 내 앞에서만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는지. 내가 툴툴 댈 때면 남편은 애들이 엄마 앞에서 안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러겠어. 엄마니까 개기는 거지. 라며 응수하는데 그 말이 처음에는 속을 뒤집더니 어느새 하나 둘 말을 걸어온다. 그래, 나도 마음껏 개길 수 있는 우리 엄마가 있었지. 늘 의젓해 보이는 내 안에도 꿈틀대던 응석바지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건 든든한 내 편이었던 엄마였지. 엄마가 되어서야 엄마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나는 그렇게 나의 엄마와 다시 만난다. 이렇게 아버지를 추억하고 엄마 마음을 헤아려 보는 동안 차갑게만 기억되던 나의 첫 계절 겨울에도 따스한 온기가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딸아이도 인생을 살다 혹여 가슴 시린 겨울을 만나게 된다면 부모와의 소소한 추억을 떠올리며 포근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